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그래서 혹시 기억력 좋아진다는 영양제부터 찾아보셨나요? 그런데 왜 먹어도 그대로일까요? 왜 머리는 점점 더 피곤해질까요? 저는 30년간 노년 뇌 건강을 연구해온 이정민 박사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조사했는데요.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드신 분보다 매일 이 행동을 한 분들이 기억력이 훨씬 좋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행동이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TV에서 광고하는 비싼 영양제만 먹으면 기억력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세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돈만 낭비하고 건강은 더 나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럼 진짜로 뇌를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놀랍게도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 습관 속에 답이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얼마 전 72세 김순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불안하다며 매일 TV에서 본 뇌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계셨죠. 한 달에 영양제 값만 10만 원이 넘게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 잠은 하루 4시간밖에 못 주무신대요. 새벽까지 TV 보시다가 잠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운동은 거의 안 하시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코로나 이후로 끊으신 상태였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혼자 TV만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변화를 제안드렸습니다. 영양제는 줄이고요.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20분만 해보시라고 했어요. 저녁에는 TV 대신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어보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2달 후 김순자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낮에도 졸리지 않고 대화할 때 단어가 술술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양제 값도 아끼고 건강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였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제부터 더 뇌를 젊게 유지하는 진짜 영양제가 뭔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 속 노폐물이 씻겨나가면서 기억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잠을 잘 때 뇌에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림프계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 6시간은 자야 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10년간 5,000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2배로 높아졌어요. 단 2시간 차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 속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는데요.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제가 만난 68세 이영호님은 새벽까지 TV를 보던 습관을 바꿨어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시기로 결심하셨죠. 처음 한 달은 잠이 안 와서 힘드셨대요. 그런데 꾸준히 같은 시간에 누우니까 몸이 적응하더래요. 3개월 만에 집중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약속 날짜도 기억나고 머릿속이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정한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밤 10시에 자고 내일 새벽 2시에 자면 몸이 혼란스러워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을 줄이셔야 해요.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서 잠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오히려 기억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여러분은 요즘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뇌는 움직이는 근육과 함께 젊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돼요. 그럼 뇌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새로운 연결도 만들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만 명을 분석한 통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치매 위험의 88%가 운동 부족으로 밝혀졌어요. 거의 대부분의 치매가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다는 뜻이죠.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더 위험합니다. 74세 김도연님은 매일 걷기 30분을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엔 숨이 차고 힘드셨대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할 때 머리가 덜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대화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답답했는데 지금은 술술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20분 이상만 걸으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3번은 땀이 날 정도로 걸어보세요.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언덕길을 오르면 좋습니다. 과격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더 효과적입니다.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 들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하는 게 중요하지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얼마나 걸으셨나요?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뇌 자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우리 뇌는 엄청나게 바빠져요.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적절한 단어를 찾고 표정과 몸짓도 신경 쓰죠. 이 모든 과정이 뇌 운동이에요. 한국노년학회에서 고립된 노인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치매 발생률이 1.5배 높았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대화할 일도 없고 뇌를 쓸 일도 줄어들거든요. 그럼 뇌가 점점 녹슬어버립니다. 79세 최정자님은 코로나 이후 노래교실을 끊으셨대요. 집에만 계시니까 우울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하루하루가 무료하셨죠. 그러다가 용기 내서 다시 노래교실에 나가셨어요. 친구들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함께 노래 부르고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그러니까 외로움이 줄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하루에 한 통만 전화하세요. 오랜만에 연락 안 한 친구한테 안부 전화 드려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을 만나는 걸 목표로 하세요. 교회든 성당이든 복지관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나가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고력도 떨어집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함께 있어야 건강해요. 나이 들수록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 가장 자주 연락하는 친구는 누구신가요? 귀는 뇌로 가는 통로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뇌가 빠르게 늙어요. 왜 그럴까요?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뇌로 가는 정보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뇌가 자극을 덜 받고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천 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48% 늦었습니다. 거의 절반이나 늦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80세 박명자님은 몇 년 전부터 귀가 잘 안 들리셨대요. TV 볼륨을 계속 높이고 가족들이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대화가 줄어들더래요. 가족들도 큰 소리로 말하기 귀찮아하고 본인도 미안해서 말을 덜 하게 되고 그렇게 고립되셨어요. 그런데 보청기를 착용하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가족 대화를 다시 즐기게 되셨고 손주들 이야기도 다 들으시고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뇌도 자극을 받으니까 기억력도 좋아지더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검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난청 초기에 보청기를 착용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너무 늦게 착용하면 뇌가 적응을 못해요. 소리를 오래 못 들으면 뇌가 소리 처리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거든요. 혹시 요즘 TV 볼륨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가족들이 소리가 크다고 하시나요? 그럼 청력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세포가 서로 연결됩니다. 뇌는 쓸수록 좋아지는 신기한 기관이에요. 근육은 쓰면 피곤해지지만 뇌는 쓸수록 활발해져요.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세포끼리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뇌의 건강의 비결이에요. 국제노인연구소에서 전 세계 노인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고등교육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치매 발병률이 30% 낮았어요. 학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평생 배우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76세 윤정희님은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대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셨죠. 버튼도 많고 용어도 생소하고. 그런데 손주가 천천히 알려주니까 조금씩 되더래요. 카톡 보내고 사진 찍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뇌가 깨어난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꼭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돼요. 글쓰기를 시작하셔도 좋고,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고, 악기를 배우셔도 좋아요. 새로운 자극을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 처음 해보는 걸 하나 정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10분만 투자하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다 보면 한 달 후엔 익숙해져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요즘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약보다 강한 진짜 뇌의 영양제입니다. 잠, 운동, 대화, 청력, 학습. 이 5개만 챙기시면 뇌는 훨씬 오래 젊게 유지될 수 있어요. 이제 이 원칙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꺼두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 보시거든요. 그러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망가져요.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멜라토닌은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저녁 8시 이후에는 화면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대신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클래식이든 옛날 노래든 좋아하시는 음악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오늘 밤 화면 대신 무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겠어요?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면 뇌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쌓이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단 음료와 정제식품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탄산음료, 빵, 과자 같은 거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채소부터 먹으세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식사 시간을 최소 15분 이상으로 잡으세요.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요. 식사하실 때 천천히 씹는 습관 지키고 계신가요? 하루 10분만 명상해 보세요. 명상이라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는 거예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과도한 긴장은 해마 기능을 떨어뜨려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부위거든요. 명상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셔도 좋고 잠자기 전에 하셔도 좋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깊은 호흡을 10회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그러면서 머릿속 생각을 비워보세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쉰 시간 있으셨나요? 주 1회는 가족과 함께 외식하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함께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대화하면서 뇌가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외출 자체도 뇌에 좋은 자극이에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새로운 메뉴. 이런 게 다 뇌의 운동입니다. 반복되는 고립은 인지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려요.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만 하면 뇌가 자극을 못 받아요. 가족 일정에 함께 식사하는 날을 정해보세요. 매주 일요일 점심은 가족 외식의 날, 이렇게요. 이번 주 누구와 식사 약속 잡으셨나요? 음악 듣기와 따라 부르기도 정말 좋아요. 음악은 청각 자극과 기억 자극을 동시에 줘요.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를 들으면 그때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뇌 운동이에요. 그리고 따라 부르면 더 좋아요. 노래 부르면 호흡도 깊어지고 감정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져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큰 음량으로 듣지 마세요. 이어폰으로 크게 들으면 오히려 청력을 해칠 수 있어요. 적당한 볼륨으로 좋아하는 옛 노래를 매일 10분만 들어보세요. 오늘은 어떤 노래가 생각나시나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세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뇌는 80%가 물이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두통도 생겨요. 하루에 최소 6잔은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점심 전에 1잔, 점심 후에 1잔, 오후에 1잔, 저녁 전에 1잔, 저녁 후에 1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부담 없어요. 한꺼번에 많이 마실 필요 없어요. 조금씩 자주 드세요. 햇빛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기고 인지 기능도 떨어져요. 하루 15분만 햇빛을 쬐세요. 산책하면서 햇빛 쬐면 일석이조예요. 운동도 되고 비타민 D도 얻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때 햇빛이 강하거든요. 너무 더운 여름에는 아침이나 저녁에 나가셔도 돼요. 중요한 건 매일 밖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밖에 나가셨나요?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어요. 몸이 굳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럼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해져요. 하루에 3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 먹고 1번. 팔 쭉 펴고 다리 쭉 펴고 목 돌리고 허리 돌리고 5분이면 충분해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몸을 쭉쭉 펴주세요. 책 읽기나 신문 읽기도 좋은 습관이에요. 글을 읽으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이해하고 상상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다 뇌의 운동이거든요. 하루 30분만 읽어보세요. 꼭 어려운 책일 필요 없어요. 재미있는 소설이든 가벼운 에세이든 관심 가는 걸로 읽으세요. 혼자 읽기 싫으시면 가족이랑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독서 모임에 나가셔도 좋아요. 함께 읽고 토론하면 뇌 자극이 배가 돼요. 요즘 무슨 책 읽고 계신가요? 이렇게 일상의 리듬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의 나이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오늘은 잠자기 전 휴대폰 끄기, 내일은 물 자주 마시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가 흔히 믿던 뇌영양제의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했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수십만 원씩 사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어요. 돈만 나가고 몸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영양제만 믿다가 정작 중요한 습관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잠, 운동, 대화, 청력 관리, 학습, 이 5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뇌는 약보다 훨씬 더 오래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잘못된 상식에 의존하면 돈은 나가고 뇌는 지칩니다. 영양제 값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 맛있는 외식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뇌 건강에 좋아요.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은 돌아오고 인생이 다시 밝아집니다. 김순자님처럼요. 작은 습관 변화로 머리가 맑아지고 대화가 즐거워지고 하루하루가 활기차졌어요. 그게 진짜 치매 예방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기억력이 이미 나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아요. 올바른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나요. 오늘부터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잠을 보약처럼 여기세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세요.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요.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세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편안하게 누우세요. 처음엔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세요. 1주일, 2주일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려요. 잘 자는 밤이 바로 진짜 뇌의 영양제의 시작입니다. 잠이 바로 서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잠을 잘 자면 낮에 활동할 힘이 생겨요. 그럼 운동도 하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걸 배울 여유도 생겨요. 모든 게 잠에서 시작돼요.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청기가 왜 치매 예방의 첫걸음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력 저하가 어떻게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지, 보청기를 언제 착용해야 하는지, 어떤 보청기가 좋은지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청기 착용을 망설이시는데요. 그 오해도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실 건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기억력을 지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듭시다. 감사합니다.